지금 대만을 친다 안 친다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상륙, 선박 동원 능력이 아직은 안 돼요. TSMC는 핵심 전략이죠. 그럼 미국이 이걸 놔두겠어요? 전쟁이 벌어지면은 아마 미국은 거의 폭파할 겁니다. 어디 미사일 기지를 방문하는데 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미국이 군사 배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국이 버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중국은 다 됩니다. 네, 유광종 소장님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대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27년 대만 얘기하면은 중국이 곧 대만 침공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 돼요. 지금 대만 지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저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그 라인, 그 반대쪽의 그 조류 상황 같은 건 상륙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산악이 많이 발달해 있고 장개석 정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중국하고 대립각이 있었잖아요. 분열하고 우리처럼 남북 대립처럼. 그때 개발해 놓은 어떤 군사적인 배치 같은 것도 아직 강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더구나 이제 저번에 차이잉원 총통이 있었을 때 잠깐 이 대통령이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어디 미사일 기지를 방문하는데 그때 굉장히 일부러 노출시킨 게 있어요. 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아, 미국인들이요? 그게 이제 대륙 전체 끝까지 바라보는 레이더예요. 그 레이더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거를 운용하는데 갑자기 백인이 있는 거야. 총통이 방문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미국이 군사 배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중국한테도 양해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 합니다. 비밀리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군사 배치가 돼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키나와가 있고 미군의 출동 시스템 괌이 있고 그리고 필리핀이 점점 이제 친미 성향으로 변하면서 필리핀이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략 배치예요. 대만 자체의 군사력도 아니 그건 많이 망가졌어요. 아주 망가졌습니다. 그거는 대만 사람들을 제가 이건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닙니다만 자기 국방에 대해서 저만큼 소홀히 했다라는 건 자책해야 됩니다. 국민 개병제였는데 2년 뭐 이렇게 이르던 1년 몇 개월 하던 그거를 막 몇 개월로 줄여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총을 쏘겠어요? 총도 뭐 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를 하는 이런 군대가 방어를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그렇게 뭐 하나의 중국 이렇게 하면서 대만을 계속 어떻게 한다 이러면 대만 사람들도 우리가 북한에서 느끼듯이 어떤 그런 위기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군 쪽에 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갈팡질팡하면서 장개석이 이끌고 온 국민당 정부가 사실 안보에 대한 굉장히 방만을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대륙하고 어차피 우린 같이 가야 된다. 일체감을 형성하다 보니까 개혁개방이 중국 공산당을 받아들이게 됐었죠. 그래서 무역 그 국민당이 집권하는 시절에 이런 게 많이 해체가 됐습니다. 이게 중국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어떤 동질감 확인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세를 타다 보니까 경고했던 장개석이 살아있을 때 그 장개석 총통의 아들 장경국 이럴 때까지 이어졌던 완강한 그 국방 안보 능력이 오히려 국민당의 그 느슨한 통일에 대한 그리고 개혁 개방이 갖고 온 중국의 어떤 개방성 이런 착시 때문에 계속 무너졌죠.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결코 그런 걸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력 침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선박 능력이 안 됩니다. 상륙, 선박 동원 능력이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된다라고 저는 관계자들한테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되는 시점을 2027년으로 보는 거예요. 상륙에 필요한 함정 그리고 조직, 동원 능력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볼 때 2027년이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은 다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거의 50년 가까이 이루었던 개혁 개방의 모든 성과를 다 포기해야 돼. 모든 걸 닫아버려야 됩니다. 그거 할 자신 있어요? 못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좀 농반 진반 뭐 이렇게 섞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TSMC가 있어서 못 때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정도로 진짜 대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요? TSMC는 핵심 전략이죠. 그래서 중국이 만약 그걸 손에 넣는다면 또 엄청나게 미국의 견제를 피해갈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국이 그걸 놔두겠어요? 안 되지. 적어도 전쟁이 벌어지면은 아마 미국은 거의 폭파할 겁니다. 만약에 뺏길 거면. 요즘 나오는 얘기로는 셧다운 시키는 뭐 시스템까지도 갖춰져 있다는
그런 얘기도 얼마 전 외신에 나오고 했는데 결국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억지로 어떻게 무력으로 해보려다가 TSMC가 무너지면 중국 경제도 무너지는, 중국도 무너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게 전략적인 양가성이 있죠. 뺏기면은 큰일 나는 거고 보유하면은 엄청난 보물이고. 그러니까 어중간하죠. 그러니까 전쟁 함부로 못 일으켜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대만 관련한 정책은 뭡니까? 그러면 건드리기 어려운데 하나의 중국이고 언젠가는 합쳐야 되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스탠스를 지금 가지고 몇 년도인지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만 동포의 고함 이런 문장이 40여 전에 나갔었어요. 그 40주년 그걸 발표했던 40주년 기념 식사에서 처음 시진핑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처음 무력 침공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대만을 친다 안 친다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전쟁이라는 거는 중국은 모든 걸 닫고서 해야 돼요. 정말 미국하고 모든 걸 닫고서 해요. 그리고 미국은요 잘 보세요. 지형적으로 대만이 존재하는 해상 라인 그 뒤에 이제 그 동쪽인가 그쪽으로 필리핀이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지형적으로 보면은 항공모함이에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물침항모.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뚫린 국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저 지형 조건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은 정말 큰 바다고 세계 최고의 해양인데 그 반을 내줘야 돼요. 대만을 만약에 중국한테 준다면은 중국은 그걸 바탕으로 서태평양 반 정도를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미국이 양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대만 관계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무기 공유에 대한 여러 가지 약정 그리고 대만이 침공받을 시에 그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준거 조항을 만들어 놓고 단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가 미국이랑 수교할 때 너 사인하지 않았느냐? 중국은 원칙으로 얘기합니다. 미국은 원칙으로 얘기 안 해요. 정책으로 얘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걸 인용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보면은 중국은 어쨌든 그거를 자꾸 뭔가 명문화하려고 미국은 그걸 전략적 모호성으로 계속 놔두고 현상 변경에 대한 그거는 찬동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가죠. 절대 중국 편 안 들어줍니다. 그 저쪽은 원칙이라고 우기는데 이쪽은 아이 뭔 소리야 우리는 정책 얘기했지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경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유 소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대만의 어떤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시진핑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 극단의 경우죠. 극단의 경우. 예를 들어가고 공산당 체제가 도저히 지탱이 안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통치술은 굉장히 교묘하고 정교해서요.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1959년부터 1961년 3개년도에 대약진 운동이 벌어지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약 4천만 명에 이르러요. 그 당시에 중국 인구가 6억입니다. 6억에서 4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았어요. 우리 3천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인구가 죽어도 버티는 체제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몇 명 죽어도 막 난리가 나는데 4천만 명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공산당은 건재하잖아요. 저 시스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기는 굉장히 무섭게 자기의 어떤 체제의 강고함 이런 걸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중국이 무너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아주 강력했던 왕조들도 결국 밀란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저게 또 아무리 강고한 통제 체제라고 해도 결국 무너지는 날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전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이 전면전, 대만을 완벽하게 점령하는 작전도 벌어질 수 있지만 국지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만이 점유하고 있는 서사군도가 있습니다. 서사군도 중에 일부가 지금 물이 안 나오는 무인도예요. 근데 거기에 대만이 한 1개 대대 병력을 파견해갖고 사실상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칠 가능성이 있죠. 그냥 점령하는 거죠, 그죠? 그걸 때려버리면 되는 거죠. 때려보고 몰아내고 자기네가 점유하면 그 사실상 전쟁 효과가 있죠. 일촉즉발로 더 전면전으로 벌린다는 그런 어떤 경고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봐야 돼요. 그 대신 공산당은 그 대신 지금의 어떤 경제 체제라든가 자기네 어떤 자립도, 개별 무역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그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중국이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바로 이제 열리는 분위기 막 무르익을 때 대만군이 그 진먼도에서 뭐 실탄 사격 훈련을 했더라고요. 실탄 사격 훈련을 했는데 그때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이게 또 중국이 또 발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뭐 미국이 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가지고 막 훈련하고 이랬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데 대만군도 그렇게 좀 중국이나 이쪽 미국 이쪽에다가 좀 약간 뭐 시위성 이런 걸 할 정도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약간 해프닝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해프닝으로 봐야죠. 뭐 대만을 제가 이제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대만의 국방 의식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그리고 공산당이 그건 잘했죠. 공산당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아주 대만의 자본, 대만의 인적인 흐름, 그리고 유학생, 학자,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사실 대만을 유인을 했거든요. 대만은 거기에 얹혔습니다. 그래서 대만도 거기에 중국 경제 화랑에 힘입어서 상당히 발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대만이 놓친 거는 국방력의 약화예요. 그래서 대만, 저는 아주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만의 어떤 군사 대비 능력이라든가 조직 능력, 동원 능력 이런 거는 허약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미군이 지켜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미군이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크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대만은 사실 그 점에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낙후돼 있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바이든 정부부터 이제 체계적인 비대칭 전략 중심으로 대만의 그 무기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트럼프가 지금 도착하기 전에, 베이징 도착하기 전에 하이마스, 굉장히 우수한 그 미사일 능력이죠. 거기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래요.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반발, 중국은 어쨌든 위협을 했었으니까 명분이 약해지고 미국은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척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만은 뒤늦게 잠수함 전력 이런 것도 좀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F-16V 개량형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미국의 전투기 최신형 전투기랑 서로 이렇게까지 합동 작전이 가능한 기종으로 이제 요청을 했고 미국이 판매합니다. F-16 지금 V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허용이 됐고 그리고 대공 미사일 전략 같은 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하이마스 이런 게 본격적으로 대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침공을 위해서 떠나는 해안선의 중국 함정들이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 있죠. 직격탄이고 그게 이제 아마 미국이 노리는 여러 가지 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대만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만 사람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큰 개체에 대해서 사실 존경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배우기 시작했던 거고요. 지금도 사실 중국을 나라로 안 봅니다. 저건 비교적 당이 이끄는 국가체제, 당국체제라고 얘기하는 그 체제 속에서 중국을 규정하는 것과 저는 그래도 한 2500년 전, 3000년 전 그리고 한자가 탄생할 무렵 거기서부터 이제 소급해갖고 많이 보기 시작해서 중국을 문명으로 봐요. 중국은 이제 국토 크기가 960만 평방인데 거의 유럽연합보다 큽니다. 저기 안에도 내가 볼 때는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요소가 다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억지로 합쳐지다 보니까 국가체제로 더구나 이제 현대 들어와서 공산당이 이제 당이 이끄는 국가체제에서 자꾸 일률적으로 보이는데 대만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는 내가 왜 중국인이어야 되냐예요. 난 중국이 싫어서 중국을 떠난 사람이고 그 당시 나는 그 왕조에 속해 있었지 지금 중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그 중국하고 나는 인연이 없다. 내가 왜 중국이어야 되냐. 아니고. 싫어서 나왔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흉년과 수탈 이런 시스템을 피해서 이제 넘어온 중국 동남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권 사람들이고 민남 사람들이라는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달라요. 단지 이제 나중에 통일된 왕조 속에서 수렴했던 중국의 요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갖고 그게 이제 중국이라는 요소로 뭉치는 이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다양성으로 봐야 됩니다. 중국은 거기 안에 프랑스, 독일의 요소 같은 게 다 널려 있어요. 단지 왕조는 왕조 시대에 묶였고 현대 공산당 들어와서는 공산당에 묶여갖고 중국이라는 정체성을 강요받는데 사실 저 사람들의 어떤 뿌리 깊은 속에서는 내가 꼭 중국인인가? 나는 차라리 광동인 아닌가? 지역적 정체성을 내세워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300년 전에 대륙을 이탈한 대만인들이에요. 대만인들은
비교적 상당히 강한 독립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어차피 중국으로 안 갈 바에는 내가 정체성이 왜 중국이냐. 근데 이거를 심각하게 갖고 있어요. 그분으로 300년 전에 떠나온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공산당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죠? 그건 뒤의 일이고 그 당시의 시점에서 나는 거기를 떠나온 입장이니까. 떠나왔고 싫어서 떠나왔고 그 당시에도 나는 중국인이 아니었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와갖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50년 통치하지. 그 다음에 청나라 사람들이 그 전에 들어왔지. 나중에 중국에서 진 사람들이 왜 여기로 오냐 이거야. 점령군으로 보지 자기 동족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을 갈구하는 국민당 사람들은 잠시 쫓겨온 사람들로 보는 거고 자기 정체성 언제든지 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300년 전에 떠난 사람들은 내가 왜 돌아가? 내가 왜 중국인이어야 돼? 청나라 사람들은 여기 왜 왔고 장개석 군대는 여기 와서 왜 우리를 통치하냐? 이런 의식이 있어요. 요즘 뭐 K방산이 또 전 세계에서 뭐 난리가 아닌데요. 대만이 좀 그런 국방력에서 취약하고 물론 미국으로부터 무기 판매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K방산이 좀 어떻게 가서 좀 파고들 구멍은 없습니까? 무지무지 크죠. 시장 자체가. 무지무지 큽니다. 그러니까 절실하죠. 우리 천궁, 조선, 잠수함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중국의 다방면적인 공격을 다 막아내야 되니까. 대만의 몸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은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대만은 정말 얼싸 최고입니다. 팔아야 되는데. 아니 팔면 그리고 경제력이 있잖아요. 대만 TSMC부터 해가고 어떤 국방 역량은 무지무지 한국께 너무 우수해요. 압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대만하고 거래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혁 개방 이후에 추교 이후에 중국하고 우리가 너무 빨리 묶였어요. 빨리 크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시장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죠. 만약에 그 물건 사주는 사람이 야, 너 어디다 지금 무기 팔어? 이러면 그거 가능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게 있네요. 또 하나 국민당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대륙과 친화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는 순간 다 새 나갑니다. 보안 유지가 안 돼요.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껄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그거 새 나가는데 어떻게 줘요? 덕이나 무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구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기 우리 잠수함 설계도 같은 게 많이 흘러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여갖고 잠수함 설계도 같은 게 이미 들어갔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진수하려고 하다가 사고 났던 중국 잠수함이 아마 우리 설계도를 기본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밀 부분이어갖고 더 이상 어떻게 파고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그렇듯이 대단한 시장이에요. 만약에 해제가 풀리면. 근데 우리가 아마 구조적으로 거기 무기 판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유광종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만에다가 천궁2 팔았다가는 한두 달 뒤에 중국제 짝퉁이 한 반의 반값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